안녕하세요. 오늘 명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새해가 두 번 있어서 인사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 번 새해 다짐을 할 수 있어서. 그렇잖아요. 새해 조금 목표를 세웠는데 좀 부진했어. 한 2, 3주. 다시 새해니까. 다시 우리는 공부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정말 춥습니다. 오늘은 정말 춥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오늘 날씨 정말 춥고요. 백두산은 영하 40도 이하입니다. 영하 40도가 어느 정도 추위냐면 여러분들이 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아서 공중에 뿌리면 떨어지기 전에 얼음으로 바뀝니다. 우리 체감 온도가 오늘 영하 20도. 네, 영하 20도.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내일 아침도 춥고 모레까지 춥네요. 음, 이렇게 추운 것도 기후 변화라니 참 놀라울 뿐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여름 날씨를 좀 봐야 되죠. 그러니까 1, 2주만 전만 하더라도 유럽이 너무 따뜻해서 뭐 반팔 입고 다니고 수영하고 막 이런 영상들이 나왔는데 지금 유럽들도 좀 추워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춥고요. 올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그때 되면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봄 정도에 다시 한번 다뤄보면 될 것 같고요. 요새 일들이 많으니까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렇듯이 이 영상이 종목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불안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검증하셔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하는 과정이나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 오류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오류가 발견되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반도체 반등. 반도체가 반등할 거냐? 이 이야기를 먼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어저께 미국은 명절이 아니었어요. 미국은 시작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글쎄 5%나 올랐습니다. 5%나. 금요일 날도 한 2%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의 반도체 지수는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반도체 지수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바닥이 여기였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벌써 맨 바닥에서 보면 한 2, 30% 올랐습니다. 왜 올랐는지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저번에 제가 삼성전자가 감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삼성전자가 디램을 계속 만들어냈을 때 그 적자를 감소하고 시장 점유율을 올렸을 때 과연 삼성전자가 뭐가 유리하냐? 경쟁자를 죽이지도 못할 것이고 어차피 자기도 적자가 될 텐데, 그런데 삼성전자는 과거랑 달리 파운드리에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적자를 지속하는 것보단 차라리 Q를 줄여서, 그러니까 감산을 해서 Q를 줄여서 P를 올리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했고, 그때 기술적인 감산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은
본격 감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감산을 하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제 공급과 수요의 원칙,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공급하고 수요의 문제잖아요. 수요는 일단 잘 모르겠다고 치더라도 공급 쪽에서 줄어드는 거는, 그리고 세계 1위 기업이 감산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다. 바닥이 당겨질 거다. 이 얘기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저번에 또 말씀드렸던 게 사파이어 래피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새로운 CPU를 냈는데 그 CPU는 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라 저전력형이고, 그리고 DDR5도 속도도 빠르고 전력도 적은 그런 램을 갖다 지원하고, 그래서 서버들이 교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하반기에 교체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러면 D램뿐만 아니라 서버의 SSD도 용량이 엄청나게 커져야 되니까 점점 더 저장할 데이터는 많으니까 SSD,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도 굉장히 상황은 좋을 거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죠. 네. 그래서 CPU가 새로 나왔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최근 들어서 노트북도 이제 DDR5를 지원하는 모델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노트북 시장에서도 DDR5인 램이 또 새롭게 쓰일 것이고, 마찬가지로 노트북도 저장 장치인 SSD가 적어질 리는 없잖아요. 점점 더 용량이 클 뿐이죠. 우리가 쓰는 핸드폰도 보시면 과거의 데이터를 다 담고도, 그러니까 사진, 문서, 뭐 문자, 뭐 연락처 등을 다 담고도 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옮길 때마다 사진을 지우시는 분들은 없고 그 사진을 모두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장 공간은 많이 필요한 거죠.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이 되고 나면 전자장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러니까 카메라도 많아지고, 거기에다가 사이드 미러도 전자장치로 바뀌고, 최근 들어서 문에 자기 얼굴 인식해서 문 열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도 카메라, 센서, 자율주행 등등에서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쓰이지만, 또 자율주행을 하려면 이 운전하는 과정 혹은 돌발 상황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시뮬레이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저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동차 한 대가 보내주는 영상 데이터들이 몇십만 대, 몇백만 대, 몇천만 대들께 하루 아니라 1년, 2년 이렇게 쌓일 테니까요. 어마어마한 저장 공간이 필요할 거니까 속도도 빨라야 되고 저장 장치도 많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D램, 낸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또 우리가 익히 알지만 자동차가 영화에서도 작동하고 영상에서도 아주 고온에서도 작동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되는 그런 반도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반도체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동차에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서버도 늘어나고 통신이 발달되면 우리가 5G도 이제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5G가 완벽한 5G가 되면 자율주행에 더 근접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5G가 되면 통신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날라오는, 보내주는 데이터량이 많다는 얘기고, 그것을 처리하는 CPU도 좋아야 되고, D램도 좋아야 되고, SSD도 좋아야 되고,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된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반도체가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본격적으로 요새 올랐던 거는, 그러니까 어저께 올랐던 거는 이겁니다. AI.
최근 들어서 AI가 돌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AI가 되려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버 처리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된다는 게 GPU. 그러니까 GPU의 대표적인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서버에 들어가는 AMD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서버에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오른 거죠. 왜? 결국은 AI 채팅을 갖다가 견제하기 위해서 구글도 그리고 아마존도 서버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모든 것들이 일단 서버 쪽은 굉장히 좋다. 클라우드 업체들의 투자, AI 업체들의 투자, 그리고 자율주행에서도 필요하고 인텔 사파이어도 필요했으니까 결국은 서버 쪽이 일단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 쪽이 일단 이끌고 있고, 그리고 노트북이나 생활필수품이나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또 지켜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선행지표라고 얘기하는 MLCC라고 아세요? 삼성전기에서 많이 만드는 건데, MLCC가 중국에서 소비가 많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MLCC가 많이 된다는 얘기는 전자제품, 이런 포괄적으로 쓰이니까요. 전자제품 같은 게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즉 중국의 리오픈에 관련돼서 성장이 보인다. 그러면 결국은 저것도 MLCC의 성장은 반도체의 선행지표란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MLCC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게 많죠. 그런 것들의 복합으로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아직 많이 떨어져 있는데 도대체 반도체 주식은 왜 그렇게 선행할까요? 한번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회사 추천은 아니고요. 이 회사는 한양디지텍이라는 회사인데요. 한양디지텍이 주가, 여기 파란색이 주가고 노란색이 영업이익이고 우측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2021년 10월부터 막 2021년 4월에는 한 5,000원 부근이었는데 갑자기 얘가 여기다가 거의 19,900원까지 올라가고, 뒤따라서 실적은 1분기가 117억, 2분기가 한 140억, 3분기가 170억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실적은 이렇게 나왔는데 주가는 빠졌다는 거죠. 주가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적대로 안 움직였다. 결국은 그럼 뭘로 움직였냐? 업황에 관련된 뷰로 움직인 거죠. 실적은 잘 나왔지만 너는 좀 있으면 실적이 안 좋을 거야 라는 가정으로 빠진 거죠. 그럼 반도체는 왜 이렇게 선행이 빠르냐, 다른 애들보다? 결국은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모든 사람들이 반도체에 관심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이 사용될 거라는 의견에 이의를 달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좀 안 좋더라도, 공급이 많아져서 수요단에서 수요 공급 밸런스가 깨지더라도 결국은 또 어느 순간에 올라갈 거고, 그렇게 장기 우상향 할 거니까, 그게 확실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고 많이 저점을 잡아서 올리려고, 저점에서 매집하려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반도체가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저점을 잡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이것들이 거의 6개월이나 9개월, 요새는 9개월 얘기하는데
9개월을 선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작년 1분기 4월달이 고점이었고 실적은 그 후에 계속 잘 나왔는데 주가는 빠져버린 거죠. 올해 4분기는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올해 1분기는 안 좋겠죠. 왜냐하면 이 회사는 삼성의 물량을 받아서 후공정하는 회사니까요. 마운트하는 회사니까 결국은 삼성이 만약에 감산을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겁니다. 1분기 실적이 여기에서 꺾일 게 확실해 보이죠. 4분기는 뭐 3분기랑 비슷하다고 가정하고 1분기는 훅 꺾이겠죠. 이렇게.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 거냐? 주가는 그러면 이게 9개월 선행했으니까 9개월 후를 예측해야 되니까 좀 어렵죠. 일반인들은 그래서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요. 제가 이거 다 알았으면 작년에 반도체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죠. 제가 작년에 반도체로 손실이 굉장히 컸던 건 다 아시는 거고, 하지만 다른 걸로 좀 커버해서 그 정도 손실은 안 났지만, 반도체 비중이 제가 높았거든요. 저걸 다 맞췄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안 있겠죠. 네. 저도 저 사이클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도체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게 확실하니까 계속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지금 완전히 터냈는지 혹은 9개월 선행하니까 앞으로 12개월 후, 그러니까 올 12월 연말에 경기가 완전히 망가질지에 따라서 반도체 주가는 달라질 텐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연착륙이다. 경기가 침체되지만, 리세션 되지만 아주 연착륙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주식들이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좋아진 사이클 산업 중에서도 확실하게 미래가 성장하는 비즈니스는 반영이 빠르다. 그래서 쌀 때 사고 좀 비쌀 때 덜어내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어느 시점에 자기가 좋아하는 반도체를 꼭 공부하셔서 괜찮은 회사들을 꼭 매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혹시 강의 중에 나오는 회사명은 추천이 아닙니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실예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 반도체는 결국은 경기가 언제 턴할 거냐를 가지고 움직일 거다. 그런데 일단 올해 서버 쪽은 확실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